출처 짱공유 짱공글터 무서운 글터에서 가져왔습니다. 백도시 끓는 물 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귀몽의 끝. 며칠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또 귀신이 나오는 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었다. 낮잠, 밤잠 할 것 없이 꿈나라로 갈 때면 늘 귀신들이 튀어나와서 괴롭혔다. 어릴 적 마을에서 죽은 사람부터 최근에 죽은 지인들까지 모두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버지를 쫓아다녔다. 그들이 광기를 내뿜으며 달려오는데 아무리 두터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싫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귀신 꿈 때문인지 많이 쇠약해지셨다. 잠자기가 무서워서 매일 뜬 눈으로 지새고 싶지만 아버지에겐 불면증이란 없다. 침대에 눕기만 하면 바로 골아 떨어지신다. 그러다가 새벽 즈음에 비명을 지르고 일어나는데 그때는 온몸이 식은땀 범벅이다. 이쯤 하면 무슨 방법이라도 찾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 없다. 귀신과 미신의 존재도 믿지 않을 뿐더러 종교도 없기 때문이다. 치료받기에는 스스로가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을까봐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그렇게 40년간 맨몸으로 버티는 중인데 이번에는 한계가 온 것 같았다. 결국 아버지는 아랫집 용재 아버지의 권유에 못 이겨서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용한 무당집으로 갔다. 용재 아버지는 그곳에서 부적을 쓰고 난 뒤 잡귀 같은 것이 눈에 안 보일 뿐더러 악몽도 꾸지 않는다고 했다. 그 무당집은 생각보다 도심 속에 있었다. 흔히 생각하는 산속에 있거나 시골에 있는 누추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 꽤나 잘 지어진 주택이었으며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다. 그리고 실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실장이라는 사람이 번호표를 주었고 차례가 돌아오면 카운터에 번호표를 반납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린 뒤 이윽고 아버지의 차례가 되었다. 아버진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무당은 꽤나 젊은 사내였다. 하지만 선녀신이라도 받았는지 매우 여성적인 몸짓과 말투였다. 평상시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사내의 눈은 반달처럼 웃고 있었지만 이내 날카롭게 변했다. 그러더니 대뜸 용재 아버지에게 나가 있으라고 했다. 어째 비슷한 인간이 함께 오노? 끼리끼리 논다더만. 무당과 단둘이 남은 아버지는 언짢은 표정으로 그 무당을 바라봤다. 나이도 한참 어린 녀석이 60이 넘은 어른에게 반말을 툭툭 던졌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일단은 어디 뭐라고 하는지 보고 싶어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아저씨, 꿈에 귀신이 자주 나오제? 아주 미치겠제? 아무것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무당이 자기 속을 알아채니 아버지의 동공이 흔들렸다. 아저씨,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기라.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란 말에 아버지도 모르게 무슨 방법이 없냐고 물었다. 그러자 무당은 눈을 흘겨뜨면서 혀를 차기 시작했다. 자업자득이란 말 알제? 그게 아저씨 엿보아이가. 무당은 아버지의 주위에 온갖 귀신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다. 당장이라도 아버지를 어떻게 하려는 듯 노려보고 있다는데 도대체 자신에게 왜 그러는지 아버지께서 납득이 가질 않았다.
평소에 잘 살아왔다고 자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당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저씨, 뭘 그렇게 놀라는겨? 그기 다 엇보라니까네. 물에 빠져 죽은 귀신도 있고 아저씨 숙모도 있고 아저씨가 아는 사람 중 죽은 사람이 전부 아저씨만 보고 있네. 아이고, 귀신 보는 것이 천만다행이네. 천만다행이야. 아마도 보였으면 아저씨 놀라서 까무러쳤을 기다. 물에 빠져 죽은 귀신과 숙모가 언급이 되자 아버진 무당을 100%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나저나 귀신들이 본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버진 갑자기 으슬으슬 추워지고 무서워졌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니, 귀신들이 왜 내한테 그러는 겁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아버지의 그 말에 무당은 또 그 반달 같은 눈으로 아버지를 매섭게 노려봤다. 아재요, 정말 몰라서 묻는 기가. 저 귀신들 살아있을 때 얼마나 사람을 깔보고 다녔노? 어릴 때부터 아주 못돼 가지고 사람 보기를 아주 우습게 여겼구만. 아버지는 황당했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를 했고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운동권으로 활동을 하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한 본인이 사람을 깔봤다니 슬슬 무당의 신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당은 그런 생각 자체가 자만과 허영심이라고 했다. 아재여,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내가 얼마나 경멸을 했으모 죽어서도 용서하지 못할까? 그리 한번 생각을 해보소. 누군가 아저씨를 평생 경멸한다며 아저씨는 죽어서 편하게 눈이라도 감겠는겨? 무당의 그 말에 아버진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모든 기억들이 뇌 속에서 뒤섞였다. 그러고 보니 꿈에 나왔던 귀신들이 살아있을 때도 그리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이윽고 아버지의 기억은 제멋대로 과거로 돌아갔다. 삼촌에게 구타를 당하는 숙모를 한심하게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예쁘기를 하나, 집안일을 제대로 하나, 무식한 여자가 남편에게 맞는 것은 이유가 있었다. 그날 삼촌집 마당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인정사정 없이 뺨을 맞는 숙모와 눈이 마주쳤었다.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후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에 숙모가 삼촌에게 맞고 산다고 떠벌렸다. 어린 녀석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영악하기 짝이 없었다. 그렇게 꽤 오랫동안이나 숙모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덜컥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당시엔 돌봐주는 이가 하나 없었기에 불쌍하다는 마음이 뒤늦게서야 들었다. 삼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두 번째 숙모가 될 사람과 결혼했다.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프다고 손 한 번 내밀어주지 못한 과거가 후회됐다. 그런 자신을 경멸한다 해도 할 말이 없었다. 또 어린 시절부터 신동소리를 들으면서 마을에 있는 어른들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특히 집안에서는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온갖 예쁨을 다 받았다. 가난한 집에서 좋은 것은 모두 자신의 몫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그때 이후로 사람을 분별하기 시작했다. 영리한 사람, 부족한 사람, 부자, 가난뱅이 등 사람을 가려가며 대우해줬다. 그러나 시골이란 곳은 성에 차는 사람이 없었다. 대부분이 못 배우고 부족하고 가난했다. 동네 아이들은 또 왜 이렇게 지질이도 못나 보였는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 딱히 없었다. 그들을 비아냥대고 때로는 그들 부모에게까지 비아냥댔다. 급기야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아이를 놀려댔으며 그런 자신을 혼내던 그 아이 부모에게도 지지 않고 대들어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다. 뛰어나지 못하다는 그런 이유로 사람을 우습게 보았던 과거를 돌아보니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악독하기로 소문난 최씨가 물에 빠지던 날로 기억이 옮겨졌다. 사실 그가 빠졌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었지만 그런 인간은 물에 빠져도 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최씨를 그저 물끄러미 보고만 있었다. 뒤늦게서야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발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물살에 휩쓸린 후였다. 사람들은 오히려 잘 죽었다고도 했다. 최씨 때문에 피눈물을 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죽은 그를 욕하자 죄책감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익사한 최씨의 시체를 찾았을 때 공교롭게도 그와 눈이 마주쳤는데 죽은 최씨의 눈은 원망에 가득 찬 눈이었다. 세월이 지나서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 귀신이 되어서 찾아올 만했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한 사람의 천재가 다수를 먹여 살린다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가족, 친척 할 것 없이 동기,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늘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했다. 한마디로 자신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판검사, 의사처럼 뛰어난 직업을 가지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다. 이후에 대학 시절의 민주화운동 참여는 큰 자부심이 되었다. 대부분 사람들과는 다르게 독재에 맞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본인 같은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존경해주기를 바랬다. 하지만 촌사람들이 그런 걸 알 리가 없었다. 그래서 무식하다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비아냥댔다.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수많은 이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 것들이 비로소 생각이 났다. 아저씨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진짜 용한기라.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해도 귀신이 안 보이고 안 나타나면 그만인데 아저씨는 기가 약해가 잠만 자면 귀신들이 꿈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나. 아저씨랑 같이 온 아재 있지? 그 아저씨도 아저씨랑 같은 체질 아니겠나. 음기가 차는 밤이 되면 귀신들한테 딱 좋은 먹잇감이 되뿌리는 기라.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니 아버진 온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다. 나름 좋은 대학물 먹고 돈도 손에 좀 쥐어보고 사회에선 중산층에 속하는 자신의 삶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잘 사는 것이 아니었다. 이 업보를 어떻게 하나. 60년간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불행이었단 사실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무당은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부적이나 구수로 귀신을 날려버리자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갔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나는 오늘부로 속세를 정리하고 절에 들어가가 중이 될 끼다. 아버진 용재 아버지와 무당집에 갔던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한 뒤 스스로의 업보를 반성하기 위해 절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가족들은 아버지를 붙잡았으나 아버진 짐을 싸고 나가셨다. 그렇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리산 인근에 있는 절로 들어가 버렸다. 그동안 살면서 자신의 과오들을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반성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니 고작 귀신의 꿈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물론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고 무시하면서 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티를 내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는 경우는 없었다. 아무래도 아주 오래 전부터 아버지 스스로가 그런 언행을 한 것에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무당의 말이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 된 것 같았다. 용재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할 줄은 그 무당도 몰랐다고 했다. 오히려 무당이 놀라서 멀쩡한 사람 망쳐놓은 것이 아닌지 말려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최근에 본 아버지의 모습은 평온했다. 꿈에 귀신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아들에게도 마치 타인에게 대할 때처럼 존대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지만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란 생각도 드는 것이 여간 복잡한 심정이다.